반갑다 얘들아. 아이 녀석들. 야, 아침에 일찍 오니까 일어나기 힘드냐? 에? 야 근데 뭐 학교는 더 빨리 가면서 맞잖아. 에이 왜 그러세요 니네. 야 이제 중3은 주말 뭐 이런 거 따졌다가는 니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개망해. 지금 중3 때 공부 많이 해야 돼. 응? 과학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은 통합과학으로 이어지지. 어? 힘들잖아. 수학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하고 과학하고. 수학은 뭐 원래 많이 하고 있었을 거고 아닌가? 어? 종환이는 수학도 많이 안 했다는 것 같던데? 수학 그냥 중학교까지만 끝. 중학교 과정은 다 끝났어? 중3까지는? 어. 너는 고등학교 과정은 하고 있지? 너는 아예 고등학교 과정 아직 안 들어갔고? 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아무튼 표정들이 아주 그냥 자다 일어난. 야 똑같아. 나도 자다 일어났어. 나도 피곤해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 이제 배워봐서 알겠지만은 아직은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크게 이제 물리 파트가 있고 화학 파트가 있고 생물 파트가 있고 지구과학 파트가 있어. 그래서 통합과학까지도 중학교 책처럼 막 딱 보면은 막 구분이 돼 있는 느낌이 없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보면 알지. 어느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는 아는데 고2 때부터 이과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이제 물리, 화학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다 배우는 거야 이제 책 한 권씩. 그 전까지는 책이 섞여 있는데 이 파트는 뭐 무슨 파트야? 화학 파트지 뭐. 화학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화학 파트야 화학 파트.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를 가르칠 거고 그 1시간 20분 수업하고 나서 10분 쉰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생물 파트하고 지학 파트 순서대로 처음 나온 부분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일단 니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수업하면서 그런 거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여기를 10페이지를 펴봐. 10페이지가 처음 내용이니까 10페이지가 맨 처음 내용이야. 10페이지가. 니네 화학 원소 기호는 다 외우고 있냐? 1번에서 20번까지? 어? 그게 처음 어디서 배웠어? 2학년 때. 너는 중1 때 외웠어? 그냥 다 가르쳐 버렸어? 어, 그랬구나. 어쨌든 지금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 너는? 종환이는? 승규는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쓰면 안 돼. 어? 어느 정도 쓰면 안 돼. 잠깐만. 니네 한번 종이 줄 테니까 한번 써봐. 필요해. 자, 여기다가 한번 써봐. 1번에서 20번까지. 시작. 수엘 리베붕 이렇게 해서 쭉 써보라고. 20번까지. 쓸 줄 아나, 보게. 그냥 그 원수 기호만 써요. 한국어도 써요. 기호만 쭉 20번까지만 써봐. 한글로 안 써도 돼. 아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이제 화학 반응식 같은 게 나오니까 원소 기호를 좀 알아야지. 원소 기호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번호 안 붙여도 돼. 번호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외우고 있고 써봐. 너네 예전에 다녔던 과학학원에서 그렇게 쓰라고 가르쳐 준 거야? 수소, 헬륨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고 이렇게 쭉 이렇게 쓰라고? 종환이는 과학학원 자체가 처음 아니야? 아, 그 초육 때 나왔어요.
아 진짜? 다 썼어?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게. 빠뜨린 게 있고 나마 풀레 아, 블루. 플로우린이 빠졌고 이 번호가 다 밀려야 돼. 그럼 나마 알규 인하고 황이 바뀌었어. 네. 황염아 칼칼 순서가 바뀌었어. 이거 못 외우면은 안 돼. 못 외우면 안 되고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지 일단은 공부를 좀 하는데 지장이 좀 덜하고. 물론 중3 과정은 좀 이렇게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나와.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나오는데 자, 물리 변화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물리 변화일 것 같아?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다. 그럼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억나? 그 중학교 때도 다 배웠어. 혼합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고.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혼합물이라고 한다고.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무슨 변화냐면은 물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소금이나 설탕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가 아니야. 그냥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 그런 거를 완전 성분이 달라지는 거. 화학 기호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변화라고 부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말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이런 거 뭐 읽어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일을 썬다. 그럼 당연히 뭐 오일을 썰어서 조각을 낸다고 해도 조각 자체들은 다 뭐야? 오이야 그냥 들고 먹나 잘라서 먹나 오이잖아. 그 물리 변화야. 모양이 변했지만 그지? 상태가 변한다. 빨래가 마른다. 마른다는 건 뭐야? 물이 날아가는 거지? 물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무슨 상태가 있어? 얼음 상태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똑같은데 고체 상태가 있고 왜 글자가 이렇게 써지지? 이걸 고체 상태가 있고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뭘로 바뀌어? 얘가 녹아가지고 그지? 액체로 바뀌지. 액체로 바뀌고 이 액체가 계속 열을 가하면 나중에 뭘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지. 이것도 다 물리 변화야. 이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음도 성분이 H2O고 이 정도는 알지? 물이야 이거. 액체 물도 H2O야. 기체도 H2O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O가 좀 크고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 산소는 몇 번이야? 8번이지. 그 원자 번호를 뭘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지 혹시 알아? 크게? 아니 정확하게 주기율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였잖아. 그게 뭘 기준으로 했는 줄 알아? 원자가 그 특정한 지구에 있으면 그 원자가 하나 완전 그 플러스 양과 음이온이 될 필요 없이 완전을 기준. 봐봐. 자, 배웠을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조금 정확하게 좀 한번 해보자. 네 동생 친구들 겁나 시끄러워. 집에서도 시끄럽냐? 집에서는 윤서는 안 시끄러워? 너는 외동이냐? 외동이구나. 자, 원자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계속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중학교 때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단계까지 오면 그걸 뭐라고 불러? 원자라고 불러. 근데 원자는 또 쪼갤 수가 있어, 사실은. 더 배우다 보면. 그래서 원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핵하고 뭘로 돼 있어? 그치. 필요하면은 좀 적으면서 들어야 돼. 그 교재에 뭐 한쪽에다 적든 아니면 연습장을 가지고 다든 핵하고 전자가 있어.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한 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공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한단 말이지. 알았어? 이것도 완벽한 모형은 아니야. 고등학교 물리나 화학 부분을 배우면 좀 더 현대에 가까운 모형을 배워.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핵은 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어? 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도 지금 이제 다시 외워야 돼. 지금부터 다 알려주는 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물리든 그 과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줄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자는 그냥 전자야. 그러니까 요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해져 있는 게 핵이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해져 있는 게 핵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어. 그런데 물리 시간에 물리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이 있으면 걔는 질량도 있고요. 질량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량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 특성이야, 특성. 질량이라는 물리량도 있고 전하량. 질량은 우리 익숙하잖아. 너 몇 킬로그램이야? 이런 게 질량이야. 알았어? 근데 질문이 잘못되긴 했지. 사실 질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몸무게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뒤에 나와. 질량에다가 중력가스도를 곱해야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중상 뒤에 가면 나와. 그걸 곱하면 이제 그게 무게인데 어쨌든 질량이라는 게 있고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야. 알았어? 근데 전하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 같은 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외워야 돼. 발견한 거니까.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A, B 이렇게 붙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기억, 니은 붙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니까.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숫자는 있었을 거 아니야. 1, 2 이렇게 붙인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붙였냐면은 밀어내는 것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어.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처음에 정한 거야, 그냥. 알았지? 처음에 이렇게 정한 거야, 이름을. 그럼 우리는 후세 사람들이니까 저걸 그냥 뭐 해야 돼? 외워야지, 뭐. 처음에 누군가 정해놓고 그거를 전 세계에 다 퍼뜨렸는데, 일개, 그냥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성장하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지금부터 이거 이름 바꿀래?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 전 세계에 이미 다 퍼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워야 돼,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중성자는 이름에 드러나 있잖아. 전하량이 0이고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알았어?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자.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이 전하량의 크기 같은 거를 이제 외우라고 하거든. 통합과학만 해도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하자. 그래서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근데 얘네 둘의 합은 0이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항상 뭐야? 중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전하량을 각각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밖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양이 똑같아. 우리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은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밖에서 보면 중성이야. 알았지? 밖에서 보면 중성이라고 해. 이 중성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일단 그래.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 어떤 순서로 돼 있냐면은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를 정했어.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야? 하나.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야? 2개. 뭔 얘기인지 알겠어? 리튬은 양성자가 몇 개야? 3개. 중성자는 상황에 따라 틀려. 알았어? 수소는 중성자가 있지도 않아.
물론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과학동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 나열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부터. 너네 단계적으로 배워야 돼. 단계적으로 배워야지 괜히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은 혼란스러워서 안 돼. 그거는 나중에 배우다 보면 다 해결이 돼. 원래는 과학이라는 거는 다 단계가 있어. 물리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양성자 개수로 정한 거야. 양성자 개수.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전자도 수소는 주변에 하나가 있겠지. 헬륨은 전자가 주변에 몇 개가 있겠어? 2개가 있겠지. 리튬은 3개가 있을 거고 중성인 경우에. 결국은 이거야.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는. 이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 보자. 지금 아까 요 얘기를 좀 하다 말했는데, 자 고체는 그래서 H2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구조를 대충 그려보면은 모형을 그려보면은 산소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옆에.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모형이야. 그러니까 얘가 산소고 얘네 2개가 뭐야? 수소야 수소. 그래서 H가 2개, 산소가 하나. 그럼 왜 하필 H가 2개고 산소가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오비탈의 개념이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이 좀 필요해.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커버를 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혼란에 빠져.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럼 나중에는 왜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지를 배운다고. 지금 배우는 게 아니야. 알았어?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런지. 혹시 왜 그런지 알아, 이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H는 전자를 잃어서 H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O2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플러스 1, 여기가 2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돼. 얘가 2개가 있으면은 2 플러스가 되지. 그럼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이제 0이 되지. 그냥 그런 이유야. 근데 그럼 왜 H는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냐? 이것도 오비탈을 가르쳐야 돼. 산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8번이지. 그럼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그럼 중성인 경우에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근데 얘는 껍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가 있으면 얘가 안정해.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를 주고 나면은 주변에 6개밖에 배치를 못해. 그래서 산소가 안정화되려면은 전자 2개가 필요해. 봐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과학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야. 왜? 지금 단계에서는. 왜? 이거는 언제 배우는 거니까 통합과학에서 약간 나오는 내용이야. 그때 조금 맛을 보여준 다음에 실제 화학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수업하면 니네가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 그치?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이 화학 부분은 일단 뭐 한다? 외운다. 왜 H2O예요? H5가 아니라 이런 거 질문할 필요 없다. 일단은 그냥 외운다. 자꾸 몇 번 쓰다 보면 많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워진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일단은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H는 H 플러스, O는 O2 마이너스야.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거야, 일단은. 아까 내가 말한 그 오비탈의 개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해하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 알겠어? 지금 단계는 아니야. 다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그걸 배우기가 좀 힘들 뿐이지.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신 뭐가 있을까? 고체는 얘네들끼리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로 그린 거야. 이거 합쳐가지고 동그라미로 그린 거라고.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겠지, 입체적으로. 액체가 되면은 조금 서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기체가 되면은 좀 많이 떨어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자의 배열이 달라졌다 그래.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H2O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좀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럼 배열은 틀려진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똑같은 레고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아주 똑같은 거를 막 다다다다 붙여놓은 거라.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배열이 달라졌다고 하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표현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됐어?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고 해. 근데 원자의 배열이라는 건 여기서는 뭐야? 예를 들어서 계속 이해하면 돼. H2O 이 배열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이 모양 자체가 안 변한다고. 원자의 배열은 안 변해. 원자가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게 분자잖아. 원자 자체는 배열이 안 변해. 그다음 원자의 종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 물 하나에 들어있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달라져? 안 달라지지? 원자의 종류 안 달라져.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개수도 변해 안 변해? 전혀 안 변하지.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니까.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는 않지. H2O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 8개야. 내가 그리다 말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개수도 변할 수는 없죠.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 기체도 8개야.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야. 그런 얘기야. 그치? 물질의 성질. 얘도 물이고, 얘는 똑같은 그냥 H2O야. 얼음도 혓바닥으로 대고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은 맛이 뭐 다 똑같지. 뭐 액체나 기체나. 수증기도 이렇게 마시면은 액체로 변하면서 맛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질량? 당연히 뭐 어디로 도망간 게 없으니까 달라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워서 쓸 필요도 없어.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물리 변화는 뭐만 달라진다? 분자의 배열만 달라진다. 배열이라는 거는 상호 간의 뭐 거리가 달라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걸 헷갈려 하는 애들은 또 엄청 헷갈려 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냥 보면 알잖아.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데다 모양 변화, 컵이 깨진다. 컵이 깨졌다고 해서 뭐 유리 조각 똑같은 거지 뭐, 그죠? 분자의 배열만 달라졌겠지. 빈 음료수 캔을 캔을 찌그러뜨려도 캔이야. 그런 얘기야, 그냥. 알았어? 아이스크림 녹아도 아이스크림이지.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이것도 다 물리 변화. 유리창에 김이 왜 서리냐? 질문이야. 유리창에 김이 왜 서려? 김이라는 건 뭐야? 아니야. 김이라는 건 수증기가 아니야. 김은 우리가 먹는 김이냐? 힘들어? 표정이 졸려서 그래? 김은 수증기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김이 뭐야?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야! 김 이렇게 뿌옇게 서린 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봐. 수증기를 사람 손으로 어떻게 잡냐? 기체인데. 뭐가 느껴져? 김 이렇게 손대면은 여기 액체가 묻어나오잖아. 김은 액체야. 그러니까 내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이야, 물방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뿌옇게 보이는 거고. 김은 수증기 아니야? 김을 수증기라고 하면 안 돼. 김은 액체인데, 그러니까 김이 왜 서려? 유리창에 김이 왜 서려? 질문. 이 공기 중에는 제일 많은 게 뭐지? 맞죠? 질소야.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지? 그치, 우리가 마시는 산소. 산소 없으면 사람 죽잖아. 생명체는. 근데 뭐도 있는 줄 알아? 수증기도 있어. 물은 액체잖아. 표현은 정확히 써야 돼. 수증기가 있어요, 이 안에. 알았어? 이 안에 수증기가 실제로 있어. 실제로 있는데, 이 수증기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거거든? 알았어?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적어질까 많아질까? 여기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당연히 많아지겠지. 많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배운 적 없어? 배운 적 없어? 뒤에 가면 또 나와. 많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져. 그러면 지금 공기 상태에서 수증기가 100이 들어있는데 온도를 낮추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얼마큼밖에 안 돼? 예를 들어 50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로 가야 돼? 다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야. 그게 창문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김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지. 수증기가 뭘로 바뀐 거야? 물방울. 김이라는 건 수증기가 뭘로 바뀐 거야? 물방울. 그래서 물리 변화야.
이해 갔어? 수증기는 김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김은 액체입니다. 액체. 그런 얘기야.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시고요. 첫날이니까 이제 천천히 하고 있고 니네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좀 내가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건 니네들이 해봐. 이거 뭐 이거 이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단어를 체크해 보세요. 사람마다 답이 틀리겠다. 물리변화 방금 얘기했지. 화학변화는 아직 안 배웠지. 뒤에 바로 나올 거고 화학 반응식도 오늘 이제 해야 돼. 화학식 뭐 이런 거, 연소, 반응물, 앙금, 생성물, 화학 반응, 개수. 지금 고작 내가 말한 거는 물리변화밖에 없네. 현재는. 단어는 뭐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서 무슨 변화에 속하느냐 그랬네. 자,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는 설탕물이 있지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왜? 배열은 달라졌지만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같아. 지금 여기 설탕 분자, 얘네들이 덩어리 하나를 설탕 분자로 본 거지? 물론 설탕은 고등학교 때는 좀 외워야 되는데 CH5인데 11, 22개, 아니야 12개, 22개, 11 이렇게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 C가 뭐지? 탄소. H는? 수소. O는? 그래서 CH5인데 C가 12개, H가 22개, O가 11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 통합과학에서 처음 나와 개념이. 지금은 뭐 이걸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도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지 않아. 일부만 이제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자주 나오는 건 나중에 외워야 돼. 알았어? 그런 건 시험에 나오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봐봐. 저렇게 이게 덩어리 하나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 안에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가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 되게 복잡하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야. 근데 물 분자는, 물은 H2O는 그나마 양쪽에 2개 달려있는 것처럼 그려놨지, 지금. 근데 실제로는 얘처럼 그리려면 엄청 복잡하다고. 알겠어?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섞여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잖아. 물리변화야. 배열만 달라졌어. 설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물 분자 사이사이로 이제 배열이 달라진 거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배열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그랬지.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의 배열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것만 맞다고 그랬지? 분자의 배열만 달라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자,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냐? 아니야. 그거는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 유리창이 깨져도 유리창. 철이 녹는다? 철이 그냥 녹아서 철이 액체 상태가 된 거야. 물리 변화.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용광로에 철이 녹는데 뭐 철 자체는 그대로 철이야. 이해 갔어? 이거 화학 변화 아니야. 자, 김치가 쉬어서 맛이 변한다. 이거는 화학 변화야. 왜냐면은 맛이 달라졌잖아. 맛이 달라지면 화학 변화야. 이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맛이 달라진 거야.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무슨 변화? 물리 변화. 향수병에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 무슨 변화? 물리 변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화학 변화로 가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이제 물리 변화하고 다르게 생각해. 밑에 봐봐. 이제 화학 변화는 이제 화학 기호식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 자, 변하는 것. 원자의 배열 달라져. 아까는 물리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지. 근데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 화학 변화야. 안 달라지면 물리 변화야. 분자의 종류도 이제 달라져. 분자의 종류도 달라져. 그 다음에 성질도 완전히 달라져. 그지?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하나하나는 변한다, 안 변한다?
개수,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하나를 한번 이제 기호를 서서히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책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여기도 잠깐 보긴 볼 건데, 뒤로 앞뒤로 가면서 조금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보자. 자, 물 생성. 우리 지금 계속 물 얘기했었잖아. 물. 자, H2O인데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단 말이야. 얘네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물이 되는데. 질문. 수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해. 외워야 돼. 수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분자 상태. 분자 상태야.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H2 상태로 존재해. 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소는 H 혼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 H2 상태로 존재를 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왜 안정화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이제 통합과학이나 그 이상 배워야 돼. 산소도 똑같아. 산소도 무조건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알았지? 분자 상태로 존재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했어. 물은 뭐라고 그랬지? H2O라고 했지. 물은 H2O라고 했어. 자,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완전히, 자, 지금 개수가 지금 안 맞지? 우리가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체 개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 지금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하나.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여기다 2 붙여야 산소가 2개가 되겠네? 알았어? 개수만 세. 선생님, 산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면서요. 그거는 혼자 있을 때. 알았어? 수소 같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결합할 때는 O2가 아니라고. 그냥 산소가 2개가 있는 것 뿐이야. 그지? 이거랑 이 O는, 이거 산소의 개수 몇 개? 2개. 이것도 산소의 개수 몇 개? 2개. 좀 의미는 다르지만.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붙이면 여기 하나니까 2개 해가지고 개수 맞았지. 근데 이렇게 해버렸더니 수소가 몇 개 돼버렸어? 4개. 근데 이 새끼 2개밖에 없네. 그럼 앞에 뭐 붙여야 돼? 2개. 이게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쓴 거야. 이게 반응 전이고 이게 반응 후라고 그래.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 반응물, 생성물. 알았어? 반응물, 생성물. 자, 분자 얘 몇 개? 분자가 H2 하나가 분자야. 몇 개? 2개. 분자 몇 개? 하나. 이 분자 몇 개? 그래서 2대 1대 2의 성분비를 갖는다. 알았어? 이게 무슨 법칙이야? 그 질량 보존비 법칙. 아니야.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H2 기체고 O2도 기체잖아. 2대 1대 2로 결합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완전히 봐봐. 수소 4개, 산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원자의 종류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이 깜짝이야. 니네 왜 나왔어? 지금 쉬는 시간이야 벌써? 그게 뭐야? 약 먹으러 나왔다고? 시식기들.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지? 원자의 종류가 개수 안 변했잖아. 근데 분자 종류 자체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이건 H2O, O2인데 이건 H2O가 됐잖아. 종류 자체가 변했잖아. 이런 걸 무슨 변화라고 그래? 화학 변화. 완전 성분도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들이마시는 산소인데 물을 계속 들이마시면 우리 죽어. 왜 웃어? 갑자기 뭐 웃긴 생각 들었어? 야, 물속에 빠지면은 수영 못하면 죽어 안 죽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H2O 안에는 산소가 있는데 야 빨리 분해돼가지고 산소가 나와라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냐? 아니잖아. 쟤네들 때문에 웃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전 달라져.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건 조금씩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변하는 거 원자의 배열 달라졌지, 분자의 종류 달라졌지. 그 식 하나로만 볼 수도 있잖아. 물질의 성질도 달라졌잖아. 완전 물과 산소는 사람이 느끼는 게 틀린데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여기 나와 있었구나. 개수로만 나와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한번 봐봐. 가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설탕을 녹여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서 막 이게 찌게 하고 막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지? 달고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설탕은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잖아. 그리고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노래져. 그러면 그 설탕의 액체 상태야. 근데 계속 더 하면은 어떻게 돼 나중에? 기체 상태가 돼서 날라가. 그것도 똑같아. 눈에 안 보이게 날라가. 그럼 남은 건 다 뭐야? 재. 그러니까 탄소 성분들이 주로 남지. 그지?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녹아가지고 설탕이 액체 상태가 된 것까지는 물리변화야. 근데 계속 가열해가지고 완전히 탔지. 그럼 얘네들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일부는 날아가고 타가지고 이제 탄소만 남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재는 우리가 재를 남은 거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다냐? 절대.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뭐 정확히 문제야 뭐 항상 저런 식이니까. 여기도 이제 저기도 봐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양초가 타면 열과 빛이 발생한다.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치? 산소하고 결합해서 열과 빛이 나와. 화학 변화. 메테인이 연소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메테인이 뭐야? 메테인. CH4인데 외우세요. 메테인 CH4. 메테인이 CH4인데 메테인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 부탄가스 성분이야. 부탄가스가 뭔 줄 알아? 휴대용 이거 통으로 돼 있는 거. 그 안에 사실은 주로 메테인이 들어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 거기는 주로 메테인이 들어있다고. 그걸 만들 때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그게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연소를 하는 거잖아. 알았어? 뒤에 화학 반응식 이제 나올 거야. 몇 개씩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연소해서 열과 빛이 난다. 그럼 메테인 성분이 사라진 거야. 알았어?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특히나 거기서 나오는 뭘 사용해?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소를 하고 나면 열을 사용하는 거지. 열. 빛을 사용하진 않지. 열을 사용하는 거지. 그 다음 나무 숯등이 연소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마찬가지잖아.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 그지? 그거는 완전 성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화학 변화지. 앙금이라는 건 뭐야? 이거 뒤에 가면 화학 반응식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거 잘 외워져?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건 뭐야? 물에다가 우리가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어. 그걸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알았어? 물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 수용액. 알았지? 수용액이라고 부르고. 질산납 수용액이 있어. 얘네가 결합하면 뭐가 생길 것 같아? 아니,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이오딘, 이게 앞에 있지? 아이오딘 이거 아이. 응? 아이는 20분 안에 안 들어있어. 원자번호 20분 안에 안 들어있다고 해. 아이는. 그 다음에 질산납이 있는데 여기 뒤에 봐봐. 얘는 앞에, 얘는 뒤에를 읽으세요. 그래서 PB가 납인데 아이오딘화 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 뭐가 만들어지는지 헷갈려 하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질산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먼 것끼리 결합을 하고 가까운 것끼리 결합해. 우리 말을 썼을 때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럼 안 헷갈려. 야 이거 결합됐는데 뭐가 생겨? 했더니 어떤 애가 아이오딘화 질산이 생기나? 막 이러고 이제 헷갈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먼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이해 갔어? 아무튼 그래서 노란색 앙금이 생긴다. 그게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아이오딘화 납이야. 뒤에 나와. 아이오딘화 납. 이거 표시되어 있네. 뒤에 또 나와. 화학 반응식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앙금이라는 거는 그냥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게 가라앉아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뭐 보이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그래. 앙금 생성이라고 하는데.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봐봐. 염화나트륨. 염화은하고 뭐가 만들어져? 질산나트륨. 알았어? 앞에서는 이렇게 된 거야. 염화은, 질산나트륨.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염화은, 질산나트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중에서 염화은이 바로 뭐야? 앙금이야.
알았어? 흰색 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그냥 그렇게 보면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조금씩 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여기 있는 반응은 전부 다 무슨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야. 예. 발포정이 뭔 줄 알아? 본 적 있어? 발포정. 약을 잘 못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 알약을. 그래서 발포정이 뭐냐면 그 약 성분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물에다 딱 넣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포가 막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면서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약 내부에 있던 약의 성분이 물에 다 녹아. 그걸 마시는 거야. 진짜야. 알약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잘 못 넘겨. 신기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발포정이라는 건 그냥 그런 성분인데 뭔지 알아라고 그냥 얘기해 준 것 뿐이야. 자, 보자. 여기 잠깐. 1번.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서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당연히 화학 변화지. 탄소는 C지. 탄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 C야 그냥. 산소는 O2야. 얘네 두 개가 결합돼서 뭘 만들어? CO2. 그럼 그냥 얘는 1대 1이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외우시고. 그래서 이거는 화학 변화. 다음. 근데 니네 과학 배워보면은 너는 학원 예전에 다녀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어렵냐? 실제로 해보면 너한테는. 지구과학이 어려워? 물리 파트는 쉬운 편이었어? 재능이 있는데? 물리가 원래 제일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완전 물리 전문 선생님인데 내가 물리학과를 나왔고 물리가 고등학교 건 진짜 어려워. 이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물리 파트 가면 또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중학교 거는 기초를 배우는 거지. 너네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기초인데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해. 맞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맞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한다. 개소리지? 고유한 성질 자체가 그냥 변한다고. 모양이나 상태 등 이건 물리 변화야. 알았어? 세 번째는 물리 변화. 자, 3번. 찾아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거. 일단 변하지 않는 걸 찾아봐. 지금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 안 변하고 그다음에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 안 변하고 그다음에 분자의 종류 변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뭐야 답이. 그지? 나머지는 다 변해. 배열도 변하고 종류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두 개만 안 변해.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을 자, 니네가 빨리 골라봐. 앙금다. 앙금. 화학 변화 일어났지? 열과 빛 연소하면 완전 달라지잖아. 화학 변화 일어났지? 새로운 기체?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졌잖아. 화학 변화 일어났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물리 변화.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한다. 맞지? 그러니까 리을 빼고 나머지 다 되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동그라미.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X. 자, 나무가 타도 재가 된다. 화학 변화지? 네. 음식 냄새가 퍼져나간다? X지. 이 음식 냄새는 이런 거를 이제 확산이라고 불러. 퍼져나가는 현상을. 물리 변화야. 그 다음에 발포정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무슨 변화? 화학 변화 맞지? 아까 발포정 뭔지 알려줬지? 쓰레기통 속 과일 껍질이 썩어 냄새가 난다? 화학 변화.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 때는 기포가 올라온다.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인데 이런 거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우리 많이 실험해보잖아. 흔들고 열면 최악이지. 흔들고 열면 팍 나오잖아. 왜 나오는 게 저게 뭐 때문에 그래?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왜 그래? 에? 용해도 때문에 그래. 들어봤어, 니네.
용해도 배웠지? 용해도가 뭐야? 일정 수준이 되면 정의. 용해도의 정의 기억나? 아,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미 지나갔으니까. 용해도의 정의 생각나?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게 정의지. 너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과학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어? 나중에 물리 공부할 때도 계속 내가 정의를 물어보거든. 정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물리 문제가 안 풀려. 화학은 좀 적당히 외우면 풀릴 것 같은데 물리는 정의를 기억 못하면 안 풀리거든.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아. 뒤로 가면은 중학교 거는 어렵지 않은데 똑같은 문제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네 중학교 거 빨리빨리 배우고 선생님 목표가 학교 뭐 시험 볼 때 조금씩 프린트 주면서 뭐 공부도 시키겠지만 내 목표는 빨리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나 그러려고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지네 1년 내내 무슨 지금 중학교 3학년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통합과학부터는 좀 천천히 해야 돼. 설명할 게 많거든. 그리고 통합과학을 설명할 때는 물리 원 내용하고 화학 원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때부터는.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일부 내용을 좀 가져와야 돼. 아까 화학 그거 설명할 때 왜 걔가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약간씩 좀 더 끌고 와서 막 오비탈의 개념이라든가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끌고 와서 가르쳐야 돼. 그런 게 있어. 그때 필기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잘 들어야 돼. 지금이야 뭐 좀 그렇지만. 용해도. 근데 이 용해도는 압력이 작으면 작아져. 자, 이게 닫혀 있어. 그럼 그 안에 그러니까 공기들이 있어. 그 빈 공간이 좀 있지. 이거 가득 채우지 않아, 절대. 빈 공간이 좀 있지. 압력이 크거든? 근데 이걸 뚜껑을 여는 순간 밖에 있는 공기 압력보다 그 안에 있는 공기 압력이 더 컸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녹여놓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병이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 공기들이 들어있다고.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못 나오고 계속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압력이 커. 근데 이 뚜껑을 빵 열면 얘네들이 공기가 먼저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하고 이렇게 섞이겠지. 근데 밖에 있는 공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보다 압력이 작아.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작아.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이 새끼들이 팍 밀고 나오는 거야. 압력이 크면 용해도가 커진다고. 근데 압력이 작아지니까 용해도가 작아지지. 그러면 이 물 100g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나 더 여기서 도저히 녹아있을 수가 없어. 나 튀어나갈래 하고 이산화탄소들이 막 나오는 현상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그게 용해도야. 용해도는 어쨌든 뭐야? 성분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물리 변화야. 저거는 용해도로 설명을 해야 돼. 자, 옷장에 넣어둔 고체 방충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지. 이것도 물리 변화지, 당연히. 화학 변화가 아니라 이것도 물리 변화다. 저런 거를 뭐라고 부르지? 나프탈렌 같은 걸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런 걸 뭐라고 불러?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 무슨 현상? 고체에서 기체요? 그 승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야. 승화. 그런 걸 승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조금씩 얘기했지만, 자, 화학 반응식 아까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처음에는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뭘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 이미 다 설명했어.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좀 해보자 이제. 여기는 지금 개수가 다 맞춰져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너희들이 외울 수 있으면 좋아해. 알았어? 봐봐. 질소는 무슨 상태? 분자 상태. 수소도 무슨 상태? 분자 상태. 그럼 니들이 일단 외워야 될 거는 암모니아가 NH3라는 걸 외워야 돼. 알았지? NH3를 뭐라고 부른다고?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 저거 외워야 된다고 해. 암모니아. 그러면 처음에는 N2하고 H2가 있었을 거고요. 이게 NH3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완벽한 식을 좀 써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맞추기 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질소 하나. 얘 두 개지. 여기 두 개. 왜냐면 얘가 두 개니까 여기 일단 맞춰보는 거지. 일단 맞춰보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네?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3개.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 맞아 안 맞아? 맞았지? 아, 분자들이 1대 3대 2로 결합을 해야 되는구나. 뭔지 알겠어? 암모니아는 NH3야. 외우세요. 암모니아는 NH3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연소를 하는데 이거를 금속의 연소라고 불러. 금속의 연소. 자,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칼.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야 돼. 네가 외우는 방법을 그 선생님이 알려준 것 같고 일렬로 순서대로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외워야 돼. 이유가 다 있어. 그거 이제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이 그 이유를 크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잘 들어.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얘가 금속이야. 표시해놔. 나머지 비금속이라고 해. 물론 이 안에 준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의미가 없어. 크게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거까지만 뭐라고? 금속이야. 어? 여기까지만 뭐라고? 금속이야. 금속 원소야. 리튬, 베릴리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다 금속 원소야. 금속. 외우세요. 금속. 여기서 눈에 좀 익는 게 뭐가 있냐? 알루미늄 어디서 써? 알루미늄 어디서만 있어? 금속 그러면은 뭔가 전류를 잘 흘리게 생겼지? 맞아. 알루미늄은 어디에만 있어? 알루미늄 포일? 아니 그거 말고 되게 중요한 건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산 같은 데 보면 높은 철탑이 있지. 철탑과 철탑 사이에 막 도선이 지나가고 있지. 두꺼운 거.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해. 평생 올라가서 구경할 수 없는 거야. 응? 죽어. 올라가면 감전돼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를 연결하는 그 도선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거대하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각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전봇대를 타고 넘어가는 선들 있지. 그거는 구리선이야. 달라 조금. 아무튼 알루미늄은 도체야. 도체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전압을 가하면은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일단은 알았어? 어쨌든 그렇고 리튬 다 도체야. 도체.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금속이라고 하지. 알았어?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 이 금속 원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외운 다음에 금속 원소를 좀 외우세요. 나중에 여기다 추가로 뭐까지 외워야 되냐면은 지금 조금씩 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1주기. 너 이거 적어놓고 외워. 이 순서대로. 이거를 1주기라고 불러. 이쪽을.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2주기. 이렇게. 여기가 3주기. 이렇게. 얘가 몇 주기? 4주기.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20번 안에는 1주기에서 4주기까지가 있어요. 그냥 또 하나. 이게 가로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로줄이야. 세로줄이 있어, 세로줄. 이거를 1족이라고 불러. 1족. 알았어? 1족. 두 번째 거를 2족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3족이라고 안 해. 얘 13족이야. 어이, 갑자기 건너뛰었어. 얘는 14족이야. 15족이야. 16족이야. 17족이야. 18족이야. 선생님 3족에서 12족까지 어디 갔어요? 이 사이에 있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여기까지는 없고 여기에 있어. 여기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 여기부터가 13족. 여기서 아니 13족에서부터 쭉 여기가 쭉 붙어 있어. 12족까지가 있어. 나중에 이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1족, 2족 가다가 분소 3족 이러면 안 돼. 13족이야, 13족. 그냥 외워놔. 아니, 수엘, 리베봉, 탄지다, 플레, 남아기, 황역, 칼카 해놓고 1족, 2족이, 3족이, 4족이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거 외우는 게 뭐가 어려워. 1, 2 다음에 13으로 넘어가면 돼. 1, 2, 3이긴 하지만 13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걸 좀 외우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이 금속이야.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금속이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좀 저것 좀 외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이렇게 좀 외우시고 이제 다시 여기로 가볼까? 자, 마그네슘은 뭐라고? 아까 내가 적은 것 중에서 금속이지? 네. 그러니까 금속이잖아. 금속. 내가 표시했던 부분에 금속에 들어가 있잖아. 금속. 금속이 연소하는 거야.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 새로운 성분으로 바뀐 거라고. 보통은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색깔이 변해. 알았어? 약간 금속은 약간 투명하고 광택 나고 이런 느낌이지. 근데 철도 마찬가지야. 철도. 공기 중에 놔두면은 나중에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약간 색깔이 녹슨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변해. 묘하네. 금속이 연소하는 과정이야. 마그네슘하고 산소.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MgO가 된다. 그러면은 더해서 MgO가 된다. 산화 마그네슘. 자, 산소 하나네? 두 개네? 여기 두 개. 마그네슘 두 개 됐네? 두 개. 뭔지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메테인이 연소하는. 연소는 무조건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 산소하고 반응하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부르는 거야. 산소가 없으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는 원리가 뭐야? 불을 직접 끄는 게 아니야. 소방관들이 쓰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그걸 뿌려가지고 산소가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 뿐이야. 이해 갔어? 산소가 없어지는 순간 그냥 불은 꺼지는 거야. 산소의 출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불을 끄는다는 뜻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불을 직접 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 CH4도 마찬가지죠. 자, CH4가 자,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지. CO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형성됩니다. H2O, CO2, H2O. 자, 개수 한번 봅시다. 여기 산소 몇 개? 두 개. 산소 몇 개? 하나. 여기 수소 몇 개? 두 개. 여기 수소 몇 개? 네 개. 탄소 하나. 일단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붙이고 뭔가 생각해 보면 되겠네. 수소가 지금 4개야. 근데 4개가 됐네. 탄소 하나 그대로네. 산소 2개인데 2개네. 여기 2개 있네. 4개네. 여기다 2 붙이면 되네. 끝.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본인이. 개수 맞추기인데 개수 맞추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안 되죠. 개수 맞추기야. 연소 반응을 하면 생성물의 재는 절대 안 나와. 생성물의 재? 엄청 타야 돼. 적당히 타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금속이랑 하면 재는 안 나와. 쟤는 안 나와. 그러면은 근데 연소 정도까지는 안 돼. 근데 이걸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는 게 CH4랑 O2가 결합하면 CO2랑 EH2O가 나온다. H2O 자체가 나온다는 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냥 이 연소 반응하면은 이 개수는 직접 하는 거지만 그 앞에 있는 정해진 원자들은 제가 다 쓰고 외울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재 같은 거는 생기잖아. 메테인은 더군다나 기체이기 때문에 타면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 재 같은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근데 너네들한테 학교에서 니네 어차피 서술형으로 과학시험 안 나오잖아. 그치? 다 그냥 객관식이다 다음에. 객관식이니까 뭐 답 찾는 건 쉽잖아. 그래. 쓰는 거 어차피 안 나와. 문제 중에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은 뭐 그렇고.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거를 외워가지고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연습을 해놓으라고. 계속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조금씩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 말은. 알았어? 자, 그다음에 메테인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조금 해보는 거야.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또 외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야. 과산화수소는 H2O2. 과산화수소는 소독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과산화수소는 소독할 때 우리 뭐 소독하기 전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지.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H2O2 이게 과산화수소. 이게 또 외워야 돼. H2O2는 과산화수소다.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딱 보니까 물. 그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산소겠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은 H2는 두 개인데 산소는 여기 하나, 두 개네 개수가 안 맞아. 개수가 안 맞아. 어디를 먼저 맞춰줬으면 좋겠어? H2O에다가 2를 그치? 이렇게 하면 산소가 4개가 됐고 수소가 4개가 됐지. 그러면 여기다 이해하면 이제 딱 맞네. 그러니까 실수로 여기다가 더 붙여보고 해도 상관은 없어.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다시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보통 금속은 연소하게 되면 항상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알았어? 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아니라 이런 우리 화석연료. 이게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잖아. 메테인도 화석연료야. 그다음에 석탄, 석유 이런 거 다 화석연료야. 그런 것들이 연소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공기 중에 올라가면은 대기권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지구 밖으로 아무튼 지구 밖으로는 아니지만 쭉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적당한 정도면 방사능을 몰아주는 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존층을 파괴를 해. 가장 큰 문제가 오존층을 파괴. O3라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는 게 안 좋은 그 전자기파들이 있거든. 태양에서 오는 입자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구에 직접적으로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밖으로 지구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는 거야. 양쪽으로 다 막아. 그럼 지구가 계속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심각한 거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일부 태국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잠기고 있어. 실제로는 해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기고 있다고. 진짜야. 어디 얼음이 녹아서 그래? 북극이야, 남극이야? 남극이지. 북극은 바다잖아. 녹아도 똑같아. 남극은 땅 위에 물이 얼어 있는 거야. 남극은. 거기 있는 게 녹으면은 그 녹은 거는 전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 바다로. 그러면 전 세계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잠기고 있어. 우리나라도 약간 동해나 남해 쪽에 이쪽 해안가 쪽이 옛날보다도 수위가 조금씩 더 올라와. 예전에는 사람들이 썰물 때 걸어 다니던 곳이 그 높이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조금 덜하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심각해. 진짜 지구 온난화가. 그럼 다 높은 데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땅도 좁은데 사람들이 다 기어 올라오면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갈지는 뭐 선생님도 모르지만 그거는 뭐 과학자들도 정확히 예측을 못해. 그쪽이 업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세 가지 물질이야. NaHCO3. 뭐 선생님 세 가지가 아니라 나트륨, 수소, 탄소, 산소 네 가지인데요. 이러면 안 되고 CO3가 하나의 탄산 이온이라고 해. 탄산. 알았어? 탄산의 개념이야. CO3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거꾸로 읽어. 탄산. 이게 탄산이야. 탄산. 읽을 때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 수소, 나트륨이 주로 무슨 성분이냐? 탄산, 수소, 나트륨. 안 들어봤어? 탄산, 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라고 들어봤어? 그 성분이야. 베이킹 소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탄산, 수소, 나트륨이야. 빵 부풀리는 거. 빵 부풀리는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탄산, 나트륨. Na2CO3. 왜 얘는 또 Na2CO3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중간에는
CO3가 2-야. CO3 자체가 그냥 전체가 2-야. 근데 NA는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를 맞춰야 돼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외울 필요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해. 아이고.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야. 아무튼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NaCO2니까 물도 나오겠지? H2O 나오고, 그 다음에 끝이야? H2O가 나오겠죠. 개수 맞추자. 자, Na2, 여기서 맞출 수밖에 없잖아. NA가 2개니까 여기 다른 데서 맞출 수가 없어. NA는 여기밖에 없어. 수소 2개. 여기 맞았네. C 2개. 하나인데. 그 다음에 산소 6개. 4개밖에 없는데. H 2개. 그러면은 개수를 어떻게 맞춰야 돼? 어디에다가 더 맞춰야 돼? H2O에다가 몇 개를 맞춰야 돼? 근데 이게 CO 6개. 3개. 그게 또, 다른 것도 나오나 본데? CO2가 그지? CO2도 나오지? 개수가 안 맞더라. 안 건드려도 상관없냐, 그러면? 그러니까, CO2도 나오지. 물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수가, 그러면은 NA, 이게 2만 붙이면 끝나는 건가? H가 2개, H가 2개, C가 2개, C가 하나 2개, 그 다음에 O가 6개, 3개, 4개, 5, 6개. 끝나네. 이대로 끝나네. 그래서 이런 것도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도 한번 봐놔.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라고? 베이킹 소다야. 부풀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한 번씩은 봐야지. 또 뭐가 있어? 이거는 이제 분해 반응이고,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자, Na2CO3. 이걸 일부러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CaCl2.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설명했고, CO3 2-니까. 그렇지. 얘는 CA가 2풀이야. 여기가 Cl-가 되는 거야. 일단 외우라고.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아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서, 자, 봐봐. 이쪽 첫 번째 라인이 있지. 얘네들이 전부 다 H 플러스,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야. 알았지? 이쪽이 다 뭐냐면은 BE, E 플러스, MG, E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족을 외우면은 좀 편해,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 추가로 외워야 될 게 B는 상관없고 AL3 플러스는 가끔 나와. 그게 세 번째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비살까지 확장을 해버리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완벽하게 넘어가. 지금도 살짝 넘긴 건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상관이 없고 이쪽이 다 F-CL-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쪽이 O2-하고 S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외워. 나머지는 됐고. 그래서 이 순서들,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고 나면은 대충 이제 알겠지. 감이 오잖아. 알았어? 그렇다고 이걸 외웠다고 그래서 CO3 2-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 안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 C가 지금 몇 번째? 14종이지. 산소는 내가 뭐라 그랬어? O2-지. 근데 이게 3개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지. 탄소는 뿔 4야. 그럼 두 개 합치면은 마이너스 2-지. 이런 식으로 막 또 하는 건데, 이런 거 막 따지고 그러는 거는 화학 1에서 하는 거야. 심각하게 따지는 거는. 알았어? 지금은 이런 걸 따지면서 지금 중3 화학 파트를 공부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정도까지는 어차피 이걸 외워놓으면 편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요 라인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라인에 맞춰서 외우면은 왜 Li 플러스인지, 왜 K 플러스고, CA는 E 플러스인지 대충 알 수는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말은. 알겠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는 지금 화학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놔야 너네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같이 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ENaCl, 그 다음에 탄산칼슘 CO3. 자, 개수 맞춰봐. 이거 두 개를 처음부터 써버렸네.
얘는 빼고 일단은. 자, 계속 맞춰보자. 어차피 이를 써야 되겠네. Na2니까 CO3, Ca 끝난 것 같은데? 이걸로 끝이다 그냥.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릴 거 아니야. 아, 먼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외우면 되고. 됐지? 여기는 뭐 이거는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종류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 원자는 4개. 이거 그대로 눈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4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개수비 2대 1대 2, 분자 수비 2대 1대 2. 끝.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아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 몇 개 좀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칠 생각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니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이거 숙제야. 숙제 많지 않아. 몇 번까지냐? 27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이지 이제 단원이. 내용이 그 다음 거로 넘어가지. 그거 숙제야. 그 정도만 해와. 그리고 내가 외우라는 거 좀 열심히 외우시고요. 여기만 같이 해보고 오늘은 마칠게.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지?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다. 맞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물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생성물은 거꾸로 돼 있지? 생성물은 왼쪽, 화살표의 오른쪽은 오른쪽이 생성물이야.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맞지? 자, 다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아, 잠깐만. 이거 틀렸어. 잠깐만. 분자의 종류와 개수. 아,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아니라 뭐야? 원자. 틀렸어. 근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원자의 개수를 맞춘 거야. 종류는 바뀌는구나. 분자가 아니야. 분자는 아니야. 그럼 이게 원자가 돼야 돼. 그렇지. 저 분자를 원자로 바꿔야 돼. 이거 실수하기 좋다.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뀌어. 분자의 종류 자체가 바뀌잖아. 아,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게 화학 변화야. 원자의 그거. 원자가 안 바뀌어. 개수. 원자 자체. 그러니까 H2로 보는 게 아니라 H로 보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착각하기 쉬워. 자, 2번 봐봐. 다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자, 얼마 들어가면 되냐? 2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 H2O 또 과산화수소야. 자, 앞에 얼마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거는 1이지? 1도 쓰라고 했으니까. 자, CH4 메테인 산소가 결합해서 CO2하고 뭐가 생겨? 물이 생기지? H2O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개수를 봐봐. CO2H2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소가 2개, 4개 여기가 2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2 들어가면. 맞지? 오케이. 자, 그림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표시한 거죠. 자, 쓰면 돼요. N2 더하기 H2가 몇 개 있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는 NH 암모니아 NH 뭐라고? 3. 3가 몇 개가 있어? 2개.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당연히 알 수 있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수에 비해 알 수 있지. 앞에 개수에 비야.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분자의 크기? 몰라요. 크기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지. 사람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당연히 알 수 있지? 자, 다음은 염화 수소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H2 염소도 마찬가지야. 뒤쪽에 있는 것들은 CL2야. 이거 그지? 그냥 개수에 비해 1대 1대 2. 이거 그냥 1대 1대 2야. 이제 다음 주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쭉쭉 갈 거야. 갈수록 좀 빨리 나갈 거야. 오늘 첫날이니까. 그리고 화학 기호 너는 쟤는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적어준 순서 표시해놨지. 그대로 좀 외우세요. 지금부터 30분까지 쉬시오.